총 4문제씩 16문제였으니까 아마 4문제라는 것은 2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아니다. 2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이면 24번일 겁니다. 24번. 24번. 작년도에 5월 예비평가가 치러졌었고요. 5월 예비평가에 24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여러분 테스트 문제로는 1번이죠. 정수 KN에서 수열 AN의 일반항을 뭐라고 했냐면 AN이 되게 복잡하게 써있긴 했지만 그냥 결국에는 거듭 제곱이 곱해지는 겁니다. K란 절대값이 들어가 있고 3이 있고 2라 이렇게 복잡해져 있지만 결국 얘에다가 N승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등비 수열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런 녀석이 수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등비 급수가 수렴하는 거랑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거랑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등비 수열이 수렴할 때는 어떻게 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비라는 녀석이 이 공비라는 녀석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면 된다고? 절대값이 1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 여기 1이 이꼴이 들어간다. 요 점에만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요. 근데 얘가 또 동시에 사실 또 뭐이기도 하냐면 공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뭐이기도 해. 1 딱 집어넣으면 초항이기도 하지. 공비 무관하게 초항이 0이어도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기도 하죠. 근데 어차피 0인 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생각하자면 여기 이꼴 주의하실 것도 있었고 초항 0도 가능. 알겠죠? 초항 0이 돼도 수렴한다라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범위가 마침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사실은 신경을 썼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수의 개수를 구하실 건데 자, 그럼 K의 절대값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넘기면 3이 되는데 넘기면 9가 되겠고 다시 넘기면 1이 되는데 하면 3이 되겠죠. 절대값이 3보다는 크고 9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 5, 6, 7, 8, 9 4, 5, 6, 7, 8, 9 그럼 몇 개야? 6개죠. 6개. 6개인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12개. 알겠죠? 따라서 12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런 녀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개를 곱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월 예비평가 25번으로 출제됐었던 문제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문제는 2번 문제고요. 매기변수 t로 나타낸 곡선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타낸 곡선이 어떤 모양일지에 대해서 굳이 생각해 볼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 하는 게 취미예요. 이거 생각하는 게 취미라서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x가 2의 t고 y가 2의 마이너스 t다. 이러면 어떤 관계를 띠겠니? 둘이 곱하면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y는 x분의 1의 곡선 띄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t가 충분히 커지면 저쪽으로 가고 t가 충분히 작아지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녀석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2t도 더해지고 여기도 3t도 더해진 거야. 만약에 이런 거 두 개가 없었고 2t랑 3t만 있었으면 또 어디로 갔겠어요? y는 2분의 3x를 따라서 쭉 올라갔겠죠. 알겠습니까? y는 2분의 3x를 따라 올라갑니다. 자,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한 거예요? 아, 이게 취미라니까 그냥 어떤 곡선이 될지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취미예요. t = 0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10,2를 지난다라고 했었으니까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0이면 t = 0일 때 어떻게 돼요? t = 0이면 이때 x는 여기 0, 0 다 지워지고 여기가 1이고 y도 1이죠. 1,1을 지나겠습니다. 알겠죠? 1,1을 지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거기서 접선을 구해봐야 되는 거니까 뭘 필요해?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dy, dx를 바로는 못 구하고 dy, dt를 한번 구해보시고 dx, dt를 한번 구해보셔서 둘 사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dy, dt는 어떻게 구하냐면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3 이 녀석은 2의 t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t에다 얼마 넣어야 된다고? 0을 넣어주셔야 된다. 이랬었으니까 위에는 2 밑에도 2 아니다 3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2 1이고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3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1,1을 지나는 기울기가 3분의 2인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방정식은 뭐냐면 3분의 2인데 1,1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10을 집어넣으면 9니까 3이니까 6이니까 a 따라서 a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25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출제된 문제니까 이제부터는 슬슬 n제가 하나 4점짜리 만만치 않죠? 4점짜리 급이죠. 자, OA가 루트 3이고 OC가 1이라고 써 있어서 그림만 보고는 몰라서 얼핏 정보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루트 3 대 1이래요. 뭐 이게 문제 풀 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특수강 느낌이 좀 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거기 보니까 부채꼴 하나 그리라고 돼 있는데 그 부채꼴도 어떻게 그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렸는데 어디쯤이야? 또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B1, C1에 B1, D1하고 C1, D1이 딱 2대1이 되도록, 다시 말해 여기를 3등분 시켰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준다고? 이렇게 부채꼴을 그린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부채꼴이 그려지는 거죠.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해 이 녀석은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2 루트 3이라는 길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쭉 잘려서 여기가 뭐가 나올 거라고? 또 3분의 2 루트 3이라는 녀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남은 녀석은 뭐고? 3분의 루트 3이라는 녀석이고요. 다시 3분의 루트 3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돌면서 하나 만들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이들을 뭘 구하래? 색칠된 부분들의 넓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일단 요 각도 좀 구해 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죠? 요렇게. 다시 정리해 보시면 좀 숫자가 좀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해볼까? 루트 3배를 해보시면 여기가 2에서 여기가 루트 3이 되고 1이 되는 거죠. 드디어 특수각이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3분의 루트 3 정도가 만들어지겠고 그 녀석에 2배 해주면 되고 여기다 루트 3배 해주면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림이 좀 그지같이 그려졌네. 그래서 이 각은 얼마가 됐다고요? 지금 보니까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항부터 먼저 구할게요. 초항은 쉬우니까. 다시 말하면 3분의 2 루트 3이라는 반지름인데 거기서 3분의 파이라는 각을 구해주시면 이 길이가 나오게 되겠고 그 길이에다가 3분의 2 루트 3이라는 반지름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넓이가 나올 텐데 2분의 1 해줘야지만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죠.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3분의 루트 3이라는 반지름을 갖고 있는 녀석을 제곱해서 파이 해주신 다음에 4분원이니까 4분의 1 때려주시면 되겠다. 이게 초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어렵사리 초항이 구해졌고 초항이 조금 더러워요. 알겠죠? 초항 이렇게 한 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등비급수로 나온다는 건 사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 이제 공비만 구하시면 되죠. 공비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비를 구해서 집어넣어 볼 건데 공비를 어떻게 넣기로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요렇게 여기다 사각형을 똑같은 모양을 다시 그대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가 딱 들어맞나? 원래 공비대로? 여기가 보시면 비율이 1대 루트 3으로 정해진 거였잖아요. 그 비율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나요? 여기서 보시면 이 길이가 뭐냐면 1에서 3분의 루트 3을 뺀 거거든요. 1에서 3분의 루트 3을 뺀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그럼 그 녀석이 몇 배가 돼야 돼?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3에서 1을 뺀 녀석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요 비율 그대로 간다면 요렇게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이해 갑니까? 자, 그렇게 되시는 거고 얘가 여기 지금 딱 만나야 말이 될 텐데 만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뭐가 돼야 돼? 계속 부채꼴이 지금 딱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잖아. 알겠지? 비율이 1대 루트 3이 되는 비율이 그대로 돼야지 닮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 비율을 그었을 때 요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 정확하게 나와줘야만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길이가 얼마였다고? 요 길이가? 네, 3분의 루트 3이었고요. 요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었고 여기가 루트 3에서 1을 뺀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1. 요 길이가 1입니다. 1이고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딱 3분의 2 루트 3이 맞아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원래 접한 걸 바탕으로 닮음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 닮음일 테니까 라고 했는데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딱 들어맞는 그림을 그려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2분의 파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비율이 얼마로 줄어든 거야? 이 길이가 1이었는데 이 길이가 1분의 3 루트 3으로 줄어든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공비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1분의 3분의 루트 3으로 줄어든 녀석의 길이 b니까 넓이 b는 제곱으로 줄어들었을 거고 이게 공비가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이걸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초항, 요게 공비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구하시면 요 계산이 조금 더럽지만 이것만 계산하시면 우리가 구한 답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예비평가 27번 문제. 자, 곡선 y는 x의 ln 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랑 x축 및 y x 이퀄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x에다가 ln x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놓고 풀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0,0도 지나고요. 0을 넣으면 0,0을 지나고 또 여기가 대칭이니까 y축 대칭이니까 기함수죠. 0,0을 지나는 기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는 뭐가 돼요?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니까 전체적으로 양수가 나오고 음수일 때는 싹 다 음수가 되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겠고 여기를 지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x축 및 x 이퀄 1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면 여기 어디선가 끝나게 되겠죠? 실제로 1을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 ln2라는 값을 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겠죠.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넓이가 다 항상 양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x에서 ln x 제곱 더하기 1을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만들어지긴 할 텐데, 이거 무슨 적분이에요? 치환 적분이죠. x제곱 더하기 1을 라지 x로 치환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ln 라지 x가 바뀌게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1을 라지 x로 바꿨기 때문에 2x dx가 라지 dx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x dx는 2분의 1 dx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밖으로 뽑아주고 d 라지 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라지 x는 스몰 x가 0일 때 라지 x는 1이고 스몰 x가 1일 때 라지 x는 2니까 1부터 2까지 ln x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런 녀석 같은 경우는 외워놓는 게 좋겠습니다. x ln x 빼기 원래 x였으니까 2분의 1 x. 알겠죠? ln x 빼기 x다. 이건 외워놓고 ln x 적분한 녀석은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2분의 1 밖으로 빼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우리 구하는 답 역시 나올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은 마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5월 예비평가 문제 4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4문제 골고루 풀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적분한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 극한이랑 등비급수 문제 한 개씩 나왔죠? 왜냐면 이쪽 파트는 4점이 나오기 힘드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그냥 미분하는 문제 하나 나왔죠? 알겠죠?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서 매개변수 미분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그래서 미분 하나, 극한 2개, 적분 하나 이렇게 나왔고, 미분이랑 그 적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이유는 4점은 다 미분하고 적분해서 나올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5월 예비평가였고요. 6월 모의평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의 몇 번? 24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실게요. 자, 매개변수로 주어진 곡선인데 또 제 취미 같은 문제가 나왔죠? 자, x에서 있고 y가 있습니다. y는 sin t가 있고요. x는 코사인 t가 있어요. 요것만 만약에 써 있었으면 뭐가 됐겠어요? 원운동을 하는 녀석이 됐겠죠. 원운동을 하는 녀석이 됐는데 x에 뭐가 붙었냐면 2의 t승이 붙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똑같이 원운동을 하는데 그 원 자체가 2의 t승이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휙 가고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빨리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녀석에서 원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긴 궤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도움이 된다고? 안 된다고. 자, dy dx를 구해보겠습니다. dy dx만 구하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아까 25번이었는데 얘는 그냥 미분 자체만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쉬워진 거지? 그래서 얘가 25번 자리를 밀려서 24번으로 당겨진 겁니다. 나름 3점짜리에서도 난이도의 그 경쟁이 치열하죠. 자, dy dx를 구하기 위해서는 dy dt 똑같이 dx dt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t로 미분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y를 미분하여 주시면 코사인 t, x를 미분해 주시면 2의 t에서 빼기 사인 t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t가 0일 때를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코사인 0은 1이고요. 사인 0은 0이고 여기도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1이 된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1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2의 절대값 x에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었는데 2의 절대값 x는 대칭성을 당연히 생각하셔야죠. 0,1을 지나면서 2의 x가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 있었을 텐데 이 그래프는 잘 그릴 수가 있는데 절대값 x라고 했었으니까 x가 음수일 때도 같은 그래프를 띠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두 접선이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라고 했는데 사실 얘도 워낙 자주 나오는 거라서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어디를 지나냐면 당연히 1,1을 지나면서 여기서 접선을 갖게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그냥 외워주세요. 만약에 모르는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x분의 2x, x분의 2x란 평균 변화를 하고 2x를 미분한 녀석하고 둘이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따라서 x는 1이다. 이렇게 얻어서 1,2라는 걸 알게 되지만 사실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외워 놓으세요. 진짜 자주 나오니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을 지난 녀석이고 예각의 크기를 구하자고 했었으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난 이 녀석도 있겠죠. 그래서 요 세타를 구하시오. 요런 얘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 녀석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탄젠트 2알파다.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은 세타가 아니라 탄젠트 2알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탄젠트 알파만 구하시면 되는데 탄젠트 알파가 뭐예요? 2분의 1이 됩니다. 알겠죠?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두 개 있으면 2분의 2. 다시 1에서 빼기 2분의 1이 두 개 있으면 2제곱분의 1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2분의 1이 두 개 있어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2제곱을 곱해주시면 2제곱 빼기 2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파를 2분의 1로 구해서 2배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26번으로 갑니다. 보니까 자꾸 26번에 등비급수와 기하 이 프랙탈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4점으로 나오다가 상대적으로 밀려가지고 3점급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언제 각성해서 28번으로 올라올지 모르니까 걱정은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살살 해서는 안 돼요. 자, 거기 보니까 각이 6분의 파이 30도랑 4분의 파이 45도니까 거의 75도짜리 부채꼴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으면 45도짜리 하나랑 35도짜리 하나가 30도짜리 하나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넓이들을 하나씩 구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넓이 구하는 건 쉬워요. 여기 4분의 파이니까 원 전체 돌렸으면 파이일 텐데 각이 4분의 파이니까 이 넓이는 얼마일까? 초항이 8분의 파이가 나오겠다. 쉽죠? 그래서 8분의 파이가 초항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비만 잘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공비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만나기로 했냐면 여기서 평행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서 만나다 보면 여기가 생길 거고 다시 여기를 기준으로 뭘 그린데 똑같은 그림을 또 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공비라는 것은 요 길이 1하고 요 길이 사이의 뭐만 구하면 돼? 공비만 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길이와 요 길이 사이를 구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제곱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길이만 구하시면 되죠. 요 길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는 6분의 파이라는 각이 알려져 있고 얘네의 돌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은 거기 때문에 엇각으로 딱 구해주시면 요 각이 뭐가 됩니까? 4분의 파이가 되죠. 우리가 궁금한 건 요 길인데 각을 많이 알아요. 각을 많이 알고 길이도 하나를 알고는 있습니다. 뭘 쓰면 돼?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을 쓰시면 사인 이게 2분의 루트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2분의 루트 2가 2분의 루트 2분의 1이 2분의 루트 2분의 1이 얘가 얼마의 사인이 2분의 1이니까 요 녀석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사인 이건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게 루트 2배만큼 큰 거니까 이 길이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루트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맞죠?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아,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2분의 루트 2라면 그 녀석이 뭐가 돼? 제곱이 된다. 길이 1짜리가 2분의 루트 2로 줄었으니까 제곱이 비율로 나온다. 초항 구하고 공비 구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7번 문제 정리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번 문제 다시 말하면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2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이제 3점짜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 킬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fx는 ex 너무너무 잘 아는 그래프고 gx는 k sin x sin x에다 k배를 해준 건데 그 와중에 k도 양수라고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양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수능에서 양은 됐고 실근의 개수 자체가 나오면 보통 특이한 케이스죠. 알겠죠? 양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보통 이 숫자가 뭐라고? 특이하다.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이해서 결론이 뭐냐면 접하는 케이스를 보여주죠. 알겠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양이 식으니까 양쪽만 그리겠습니다. 0,1을 지나고 1,2를 지나는 거니까 EX, Y는 EX라고 이렇게 딱 그림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여기도 파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보통은 그래프가 뭐 조금 올라가다 조금 내려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K가 이렇게 되면요. 알겠죠? 여기 높이까지는 올라가겠네. 1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이러면 근이 안 생기잖아. 얘는 냅닥이 올라갈 거고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근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만약에 근이 하나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근이 하나였다. 근이 한 개였다. 이런 문제가 쉬워지는 편이죠. 근이 한 개였으면 이게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 K가
접하고 내려왔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접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근이 3개였다는 무슨 뜻이냐? 근이 3개였다. 이렇게 올라가다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근이 3개였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가서 2번을 만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 녀석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또 접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피리어드에서 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2가지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접했다고 봤으니까 뭐예요? 이 x에서 k sin x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만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울기를 구하면 이 x에서 알겠지? 이 x에서 k sin x랑 어때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sin x 미분하시면 뭐가 돼요? k cosine x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만난다. 그리고 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sin x랑 cosine x가 둘 다 무슨 함수라고? 주기함수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딱 봤을 때 제일 특이한 건 뭐냐면 둘 다 x이기 때문에 미분해도 어차피 x가 나오기 때문에 sin x하고 cosine x가 둘이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접하려면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4분의 파이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접하는 포인트를 찾았었더라면 여기가 얼마겠어요? 4분의 파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접하는 실근액에서 1개짜리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얘는 이미 뚫고 들어가서 2개가 나오고 올라갔다 다시 올라갈 때 이것도 아니겠다. 더 많이 올라갔었어야 되겠구나. 그쵸? 걔가 얘랑 쭉 가는 녀석이랑 어때야 돼? 한번 만나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4분의 파이가 아니라 몇이에요? 다시 사인하고 코사인이 한 번 더 똑같아지는 다음 시점이 언제야? 4분의 9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4분의 9파이여야지만 사인 x와 코사인 x가 똑같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4분의 9파이를 집어넣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4분의 9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루트 2가 넘어가시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k라는 것은 2의 4분의 9파이를 넣고 루트 2를 때려주시면 여기 있는 루트 2분의 1이 넘어갔으니까 알겠죠? 그게 우리가 구하는 k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말 그래프로 그리려면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2의 4분의 9파이면 이 숫자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얘가 2파이를 넘기 때문에 6을 넘거든요. 6을 넘는데 거기다 1을 곱하면 2에다가 2의 7점 몇에다가 2.7 몇에다가 6 이상을 때리면 확 커지겠지. 알겠지? 거기다가 루트 2까지 하는 거니까 얘가 사실 미친듯이 올라갔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접한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그림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사인하고 코사인이 똑같다는 거에서 4분의 파이를 착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통 학생들이 여기서 4분의 파이를 접하는구나는 생각할 수가 있어도 지금 여기서 접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한 번은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서 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 대신 뭘 넣는다고? 4분의 9파이를 넣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4점 줘도 손색이 없다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출제하신 교수님들께서도 27번으로 출제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솔직히 4번급이다. 4점급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자, 역시 칠판 지우고 다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9월 모의평가 24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 코사인 알파는 3 사인 알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랑 비율이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탄젠트 알파가 3분의 2란 얘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구하랬냐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끔 이거 바보처럼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탄젠트 알파가 3분의 2니까 탄젠트 베타를 변수로 넣고 t로 넣고 둘이 더했더니 정말 1이 나온지 식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탄젠트 알파를 빼면 됩니다. 알겠죠? 탄젠트 베타는 뭘 구하면 되는 거라고? 미지수로 놓고 풀지 마시고 그냥 직접 구하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된다. 이렇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4분의 파이를 말하는 거였겠지. 1이니까 탄젠트 알파를 빼면 3분의 2가 되겠고 1 더하기 1에다가 3분의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3분의 5에서 3분의 하는 거니까 5분의 1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직접 푸시는 겁니다. 탄젠트 베타를 미지수로 놓고 합이 1이 되도록 풀지 마세요. 알겠죠? 요거 은근히 차이가 납니다. 계산의 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시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매개변수 t로 나타내진 곡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취미를 포기합니다. 특히 미쳤어요. 뭐 졸라 무성의한 매개변수 곡선이에요. 2의 t의 4분의 4의 2의 마이너스 t, y는 t 플러스 1. 전혀 그림을 생각할 수가 없는
병신 같은 걸 줬습니다. 짜증나요. 갖다 버릴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뭐냐면 y입니다. y. dy dx 미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dy dt가 뭐야? 누가 뭐라 그래도 1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dx dt가 뭐예요? 이걸 미분하셔야 되는 거니까 2의 t에다가 마이너스가 튀어나갈 테니까 더하기 4가 되고 2의 마이너스 t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t가 ln이 2를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ln이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죠? 여기가 2분의 1이 되죠? 그럼 곱하면 2가 되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칠판 판서를 하는데 똑같은 포맷에서 했는데 이 밑에 채워나가는 게 없는 걸 보니까 작년 5월 예비평가가 쉬웠다는 거야? 9월 모의평가가 쉬웠다는 거야? 9월 모의평가가 좀 더 쉬웠다라는 걸 보여주네요. 앞에 두 문제 정도는. 자, 11번 문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 9월 모의평가 26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항상 도형 복잡하게 나오고 뭔가 문제 풀다 보면 천재 같아 보이는 그런 기분을 만끽하게 해주지만 문제 푸는 패턴은 똑같죠. y는 뭐냐면 루트 x제곱분의 3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있고 x가 0보다 큰 쪽으로 쭉 가니까 그걸로 만들어진 단면이 정사각형이 입체동의 부피를 구하라고 돼 있죠. 정삼각형을 물어보기도 하고 정사각형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네, 제곱해 주시면 된다고요. 제곱해 주시면 넓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다.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래요.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즉 정리하자면 이거를 한꺼번에는 못 풀겠고 1부터 2까지 어떻게 하자고? 3을 바깥으로 빠져나갔을 때 x분의 1인 거 하나 하고 1부터 2까지 뭐라고? x제곱분의 1 하나 하고 요렇게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각각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뭐냐면 3에다가 뭐냐면 lnx가 되는데 2에서 1까지 요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었던 거죠. 마이너스 x분의 1이었으니까 x제곱분의 1이 됐겠죠? 1부터 2까지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하시면 3ln이다. 이런 녀석이랑 2분의 1에서 1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다시 더하기니까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ln이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 알겠죠? 요게 우리가 구하는 2번 답이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점짜리 경계선에 있는 문제가 몇 번으로 출제, 그 프랙탈 문제가 26번이 아니라 27번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는. 근데 문제가 특별히 어렵진 않았어요. 자, 사각형의 길이가 AB는 1이고 BC의 B1, C1의 길이는 2라고 나와 있으니까 1과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1,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3등분한다 그랬으니까 3등분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값이죠. 30도, 60도, 90도로 자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0도니까 여기는 3분의 루트 3이 됐을 거예요. 여기는 루트 3이니까 전체 길이는 루트 3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30도, 60도가 된 거죠. 이렇게. 여기도 또 30도가 만들어졌을 거고. 이렇게 잘라진 겁니다. 이렇게 잘라졌는데 다시 거기서 보니까 삐죽하고 튀어나간 녀석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데 EF1하고 F1 지원이 똑같아야 된다. EF1하고 F1 지원이 똑같도록 이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시켰나 봅니다. 이렇게요. 과연 똑같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루트 3이고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가 뭐가 되냐면 3분의 2 루트 3이 나오게 되고 3은 제곱하면 9고 얘는 제곱하면 10이니까 1보다 약간 크죠? 그러니까 1을 약간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 거죠. 등비급수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초항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초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알겠죠? 요 넓이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요 삼각형 하나 빼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요 삼각형 하나 빼면 요 두 개 삼각형의 넓이 합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즉 정리하자면 3분의 2 루트 3이다. 를 제곱하고 2분의 1을 해주셔서 요 큰 삼각형이 한 개 만들어졌고요. 다시 요 삼각형도 뺄 건데 이건 뭐냐면 3분의 2 루트 3이 밑변이지만 높이가 1이고 2분의 1 해주시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한 개 나왔죠? 그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빼야 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빼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길이가 루트 3일 때 1이었으니까 여기 3분의 2로 줄었으면 여기도 높이가 3분의 2로 줄겠죠? 같은 직선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자면 3분의 2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 빼서 풀고 직접 이 길이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 구하고 요 길에서 요 높이 구해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도 됩니다. 그건 뭐 자기 취향이니까 아무렇게나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분의 2 루트 3이고요. 3분의 2 루트 3이라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서 다시 곱하기 3분의 2를 빼주시는 겁니다. 원래는 2분의 1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두 번 뺄 거니까 상쇄시키면서 안 하면 됩니다. 알겠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인데 두 개니까 어차피 지워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겁나 길지만 얘가 초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항 하나 써주시고요. 알겠지? 이제 뭐만 구하면 된다고? 공비만 구하시면 됩니다. 공비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건데 원래 길이는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였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1대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다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1대2의 사각형을 또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K고 여기가 2K가 되도록 이렇게 집어넣겠다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뭐라고?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에요? 45도짜리 직선이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지게 만드는 직선이죠. 자, 그럼 요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K고 여기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1-K라는 길이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1-K라는 길이가 나왔을 거고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1-K가 나왔겠죠. 1-K, 1-K. 여기 접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해 준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아, 여기 이렇게 됐겠구나. 자, 1-K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2K랑 요만큼을 더하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와야 돼? 이 길이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은 이런 식이 됩니다. 2라는 길이는 2K랑 어떻게 보면 2에서 2K를 뺐더니 뭐가 나온다? 2에서 2K를 뺐더니 요 길이가 나오던데 그 길이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3에서 뭘 뺀 거다? 1-K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1-K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결론이 3K는 넘어갔을 때 3 빼기 루트 3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K는 1 빼기 3분의 루트 3이다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그게 넓이비가 될 거니까 1 빼기 3분의 루트 3이다. 라는 공비를 제곱해 주신 다음에 1에서 빼주시면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직선에 접할 때는 직선의 기울기를 쓰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27번이니까. 직선에 접한다. 기울기 활용하시는 거고요. 호에 접한다. 중심과 연결하는 겁니다. 중심과 연결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풀었으면 작년도 9월도 4점 빼고 다 맞았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작년 수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23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무엇을 만족시키냐? fx 3승 더하기 x는 2x승이다. 이걸 만족시킨다. 이럴 때 뭘 구하라고요? f'2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f'을 구하려면 무조건 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분을 하십니다. 하시면 이 녀석은 그대로 있고 다시 이 녀석을 미분한 녀석이 3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뒤에 붙게 될 거고 얘는 미분하든 말든 항상 초지일간 2x로 똑같은 녀석이잖아요. f'2가 궁금하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이걸 2로 만든 녀석은 세상 유일하지? 1입니다. x에다 1을 집어넣으시면 f'2가 나오고 1을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4가 나오고 2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2는 4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게 2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 물어본 거예요. 너무 많이 매개변수 미분법만 물어봤다 생각했나봐. 6모에도 매개변수 미분법 내고 9모에도 매개변수 미분법 내고 그리고 수능에선 뒤통수로 빡 합성함수 미분법 낸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뒤통수라고 보기도 그렇지 뭐. 그냥 뭐 아무거나 낸 겁니다. 생각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번인데 야, 이 문제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25번이 좋을 수가 있냐? 아, 이건 그냥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좋게 낸다는 게 평가원의 참 내공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좋은 거 못 느꼈어요? 표정들이 좀 좋다고? 뭐가? 뭐 약간 이런 표정들인데 일단 어떻게 돼 있냐면 등비수열이잖아요. 등비수열에 홀수항에서 짝수항을 빼서 만든 수열인데 걔도 등비수열이죠. 알겠죠? 대신 공비가 얼마짜리 등비수열이겠어? 일단 초항이 뭐예요? 초항이 1을 집어넣으면 A 빼기 A1 빼기 A2일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A2가 A1R 이런 녀석이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공비가 뭐라고? 공비가 1 빼기 R의 제곱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한 세트로 가기 때문에 두 칸씩 가잖아요. 두 칸씩 R 배씩 두 칸씩 가잖아요. 그래서 R 제곱이
공비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이 녀석이 3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에서 r 제곱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제곱을 때리니까 초항이 뭐가 나오는? 초항이 제곱이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알겠죠? 이게 몇이에요? 이게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보러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구하라고 한 거예요. a1분의 1-r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등비급수의 합이지 않습니까? 맞죠?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기 1-r 제곱하고 1-r 제곱이 똑같죠? 어쩜 이리 깔끔하게도 냈는지 진짜 1-r 제곱하고 1-r 제곱이 똑같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A1도 똑같잖아요. A1이고 얘도 묶어보시면 1 빼기 R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똑같으니까 나누면 지워지겠죠? 얘도 나누면 지워지겠죠? 이 6을 3으로 나누면 뭐가 돼? 이게 되죠. 2가 됩니다. 존나 멋지죠? 수능 클래스. 나는 25번을 낼 때도 수능적 마인드를 생각한다. A1 몰라도 됩니다. R 몰라도 됩니다. 답은 2입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아니지? 나는 이걸 보고 진짜 질질 싼다 이런 생각하면서 풀었는데 와 미친 이런 계산 문제를 내도 이렇게 어떻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한 줄로 빰! 안 멋있음? 내가 이걸 출제를 안 해봐서 그렇구나. 이 내공이 장난 아닌 겁니다. A1 몰라도 R 몰라도 이렇게 풀 수 있게끔 되는 이런 거. A1 구할 수는 있니?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구할 수는 있어? 안 구해지지? 그럼 더 좋은 거죠. 알겠죠? 그냥 나누면 돼요. 나누면. 이걸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누가 A1 물어봤어? R도 안 물어봤잖아. A1하고 R을 구하겠다는 건 편견이지. 물어본 것만 답하면 되잖아요. 주원식이 있으니까 나누면 빰. 오. 공감 좀. 알겠죠? 아니야 그래도 수능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멋있다고 하면 저런 게 멋있는 건가 보다. 나도 저걸 이제부터 멋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점점 수능적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수능적인 감각이다 이러면 뭐냐면 지가 풀 줄 알면 수능적인 거고 지가 못 풀면 수능적이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그거 들으면 진짜 짜증나요. 예를 들면 뭐 3월 학평을 쳤어. 3월 학평은 확실히 좀 수능적이지 않았죠 이번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아 그런 부분이 있었지. 근데 걔가 틀린 문제를 보니까 다 수능적인 문제만 틀렸어. 근데 예를 들면 이상한 거, 예를 들면 3월 합평에 뭐 27번이랑 뭐 몇 번 3개가 좀 삐꾸였어. 근데 그 3개는 다 맞았는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만 골고루 틀렸어. 그래 놓고 이번 3월 합평이 수능적이지 않았다. 그럼 거기 막 귀 이만큼 커지면서 그래 역시 나는 수능적이라서 3월 합평 못 본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 맞은 거 틀린 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런 걸 보고 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수능적인 게 뭔지를 좀 감을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지만 낼 수 있는 문제고 사실 25번 문제를 이렇게까지 성의 있게 내지도 않죠. 수능이니까 이러한 일이지. 알겠죠? 이건 진짜 박수 받을만 합니다. 자, 26번 확인해 볼게요. 적분에서 급수 내용이 나왔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위에가 뭐가 됐다고 리미트 시그마가 이렇게 있고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n까지. 뭐 공부한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좀 민망하긴 한데 위아래를 뭐로 나눠주시면 돼요? n 3승으로 나눠주시되 위를 n 3승으로 나누면 n분의 1이 남으니까 n은 빼주면 됩니다. n분의 k의 제곱 2분의 2n분의 k 하나 그 다음 n분의 k의 3승 n분의 k 꼴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풀 수가 있죠. n분의 k의 제곱 더하기 1 하고 n분의 1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랬더니 인테그랄로 바꿨을 때 n분의 k라는 녀석은 0부터 1까지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x제곱 더하기 2x 위에다 분모 써주시고 밑에는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ln을 때렸는데 x 3승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0부터 1까지는 항상 양수니까 인테그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0부터 1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숫자가 안 맞네요. 3분의 1 도로 해주셔야 되겠죠. 알겠죠? 3분의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ln5 3분의 ln5 ln5
개소리예요, 개소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저도 작년에 여러분 수능 치실 때 수능 치고 나서 문제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약속을 했거든. 알겠죠? 문제를 안 보고 그날 저녁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 키고 그 촬영하시는 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문제를 푸는데 일단 25번 문제 풀다가 징 하는 거예요. 와 씨발 개쩐다 미쳤다 또라이다 이러면서 막 감동 팍 한 사발 먹고 26번은 뭐 솔직히 개식상하잖아요. 그냥 이런 건 뭐 정성만 가도 100개 1000개 있을걸? 그냥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풀고 27번 푸는데 이제 후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와 땀이 질질 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계산이 더럽지? 아무리 봐도 이렇게밖에 푸는 방법이 없는데 이게 진짜 맞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막 후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알겠죠? 이 27번 그렇죠. 차라리 그 다음에 28, 29가 순삭이 되면서 30번 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긴 했는데 사람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잖아. 28, 29에서 순삭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27번 문제를 푸는데 계산이 장난 아닌 거야. 계산이 장난 아니면 무조건 틀리잖아 또. 사람이 또 난 틀리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개망신 전국적 개망신 남중 27번 틀렸다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서 긴장타에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좌표 평면이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T 시각 T에서의 위치가 Y는 X제곱 Y는 X제곱 이렇게 돼 있고 T제곱 X 8분의 ln T가 만난 서로 다른 두 점의 중점일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만나면 여기 중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 녀석이 뭐라고? T제곱 X 이거 T제곱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T제곱은 그냥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선이 X 기준으로 보시면 X가 되고 8분의 ln T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 중점의 위치가 바로 뭐라고? 시각 P입니다. P 알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중점의 X좌표도 나오겠고 그걸 제곱하면 Y좌표도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T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걔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였었습니다. 자 그럼 걔네들이 만난 점의 중점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돼야 돼? X제곱이 T제곱 마이너스 X랑 8분의 ln T다 라는 사실을 알았었어야만 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런 녀석을 알았었어야만 하는 거고 자 좌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8분의 ln T가 나오죠. 맞습니까? 정확하게 풀 필요가 사실 없죠. 왜 정확하게 풀 필요가 없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요 점이랑 요 점의 뭐야? 중점만 찾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뭘 구하면 돼요? 아 여기가 T제곱이라고 했었으니까 P의 X좌표는 뭘 것이다? 합이 두 수의 합이 T제곱이니까 중점은 2의 T제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요. 만약에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고 여기는 알파 제곱이었고 여기도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뭐예요? 2분의 알파 콤마 베타가 된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이런 뜻이 된 거죠. 근과 계수 관계에서 2분의 T제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녀석은 이건데 요 좌표 값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 넣어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그래도 돼요. 2분의 T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분의 T 4승 더하기 빼기 8분의 ln8이다. lnT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X좌표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로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가 알파 제곱이고 여기가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평균인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의 평균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가시면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를 해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나오잖아. 걔를 반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T제곱이니까 T4승이 나오는데 걔를 반으로 나눠서 2분의 T4승이 나온 거고요. 알파 베타가 뭐라고? 알파 베타가 요거라고 8분의 lnT라고. 근데 두 배를 했으니까 4분의 lnT인데 다시 도로 나눴으니까 알파 베타 빼는 거 아니야? 8분의 lnT를 얻어도 되는 거고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풀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똑같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P의 좌표가 깨끗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게 딱 나오는 순간 아씨 제대로 가고 있나? 평소라면 제대로 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맞겠지로 가겠지만 이게 막 전국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하니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누가 보는지 모르는데 보잖아. 그러니까 약간 불안불안한 거예요. 알겠죠? 부모님이 보는지 뭐 교수님이 보는지 아니면 뭐 조교가 보면서 낄낄대고 있는지 이거 알게 뭐야. 남이 좀 푸나 보자 이러면서 아니면 뭐 전년도 배운 학생이 보면서 나는 나왔는데 너는 몇 점 나오나 보자 뭐 이러고 있는지 뭐
뭔가 이렇게 그리고 상상하니까 자꾸 악마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자, 어떻게 푸나 이러고 보고 있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 들이나 보자 이러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나 혼자 막 상상을 펼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압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자, 하여튼 이제 이런데 1부터 다시 하려면 할 수도 있고 다시 1부터 돈 주면 상금 주면 합니다. 뭐 20분 내로 얼마 풀었더니 100만 원 드립니다. 이러면 그냥 바로 하죠. 근데 뭐 그거 없이 하니까 좀 다시 1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제 움직인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치가 있으니까 미분해서 속력을 구해서 적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행히 미분을 하면 여기가 2t가 되니까 지워지면서 t가 되죠. 알겠죠? 속도는 t가 됩니다. 속도의 제곱은 t 제곱이 되겠고 요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요거 미분하시면 4t 3승이 되는 거니까 2t 3승이 되고 요거 미분하시면 8t분의 1이 되는 거죠. 8t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요거를 제곱하셔야 되겠죠. 2t 3승에서 8t분의 1이 됩니다. 이야 이걸 풀고 있는데 기분이 좋겠니? 뭔가 틀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니? 알겠죠? 요게 이제 뭐가 나온다고? 이게 속도, x축 방향의 속도, 이게 y축 방향의 속도가 나오고 제곱했으니까 루트 샷으니까 속력이 나왔고 그 속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적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썩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4t 6승이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64의 t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다행인 게 뭐냐면 둘이 어떻게 돼요? 둘이 하면서 지워지면서 t 제곱이 됩니다. 그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 t 제곱이 되겠지. 알겠지? 마이너스 4분의 1 t 제곱이 되는데 2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이 나올 텐데 요 t 제곱이 더해지면서 뭐가 돼요? 다시 도로 더하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만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요걸 지우면서 요걸 플러스로 바꾸면서 루트를 싹 다 벗기시면 요런 녀석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안 되면 못 풀어요. 여기 안에 루트가 엄청 들어오면 못 푸니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 셈이고 다시 얘를 어떻게 하자고? 1일 때부터 2까지 그대로 적분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좀 착하게 잘 만들어놨죠. 이게 뭐예요? t 3승이구나.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 여기는 뭐예요? 8분의 1 lnt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또 8분의 lnt는 왜 하필 얘하고 왜 똑같은 거야? 기분 나쁘게. 왜 이게 기분 나쁘냐면 혹시 의미 있는데 나 혼자 모르고 개삽질하는 거 아니면 이러면서 또 악마가 보고 있으면서 병신 저걸 계산하다니 뭐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건데 다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2부터 2까지 이렇게 알겠죠? 2부터 2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구한 답은 뭐예요? 2 3승에서 1 빼주시면 되고 1인데 0 해주면 8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2 3승에서 8분의 7이 빠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이 없네요? 좋됐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3승이 아니고 4승이죠. 4승이고요. 미쳤네요. 여기가 2분의 1인 거네요. 이렇게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때 맞았었는데 다시 여기 빼기 하면 뭐라고? 빼기 하면 8분의 3이 나온다. 2분의 2, 3승 빼기 8분의 3이 나온다. 여기 있습니다. 1번.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수능 100점 맞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수능 문제까지 작년도 평가원에 나왔던 3점짜리 4문제를 전부 다 푼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